제4장. 제가 뽐낸다고 여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둥그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면에는 제가 제법 조예가 깊은 편이지요. 둥그리의 웃음 섞인 목소리를 듣자 왕은 못마땅해서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런 식의 흥겨운 웃음과 엄숙지 않은 표정에 익숙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느냐? 왕이 명령조로 물었습니다. 글쎄요, 전하께서만 괜찮으시다면 그 꿈들을 전하의 백성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둥그리는 얼른 가볍게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하의 가시투성이들에게 말입니다. 그 꿈이란 게 도대체 무엇이며 넌 그걸 어떻게 갖게 되었느냐? 왕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글쎄요, 전하. 그건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무엇이 좋고 진실인지에 대한 비전 같은 것입니다. 둥그리는 덧붙였습니다. 그것들은 안에 있습니다. 무엇 안에 말이냐? 왕이 물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의 안에 있지요. 전하, 저와 전하와 모든 가시투성이들 안에요. 안에 어디 말이냐? 왕이 물었습니다. 안에 깊은 곳, 모든 이가 자기 자신의 왕인 거기지요. 그래. 왕은 미심쩍은 눈으로 둥그리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글쎄, 이 문제는 아무래도 심사숙고해 보아야겠군. 말씀드리기 황공하오나 전하, 병원장이 왕 옆으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저의 전문적 견해에서 볼 때 이 둥그리는 뭔가 좀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전하께서도 그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그는 자기 자신 안에서 좋은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거야말로 틀림없이 망상의 한 예이지요. 왕의 감식관이 의사의 진단에 동의를 표하면서 말했습니다. 이 둥그리는 직업을 정해주기도 전에 벌써 만족스러워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거야말로 비정상의 경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전하? 고문관들은 진정한 만족이란 언제나 일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지 꿈이나 비전이라는 것이 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런 데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옳은 말들이오. 왕은 의사와 감식관과 고문관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마 그도 훈련을 받으면 뭔가 낮은 일이지만 만족할 만한 일을 배울 수 있을 것이오. 왕으로서 나는 저 둥그리를 감시실에 두고 그가 어떤 일에 적합한지를 더 시험해 보기를 제안하오. 계속 관찰하고 뭔가 진전이 있거든 나한테 알리시오. 방을 나서면서 왕이 돌아다 보니 둥그리는 침대 끝에 앉아서 혼자 깔깔 웃으며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5장. 그날 밤 8시 30분에 왕이 가시도시의 모든 가시투성이들에게 중대 발표를 할 것이니 모든 시민은 집에서 투시 프로그램 장치를 켜도록 하라는 예고가 있었습니다. 투시 프로그램 장치란 곧 어떤 사람이 스튜디오 안에 칸막이 방에 앉기만 하면 그의 생각이 집집마다의 스크린에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텔레비전 같은 것인데 다만 좀 더 나은 것이지요. 하여튼 8시 30분에 정규 프로그램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스튜디오 카메라 앞에 작은 칸막이 방에 앉았습니다. 그는 그날 아침 가시병원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시도시의 모든 가시투성이들은 왕이 병원에서 본 것들을 거의 자기 스스로 자기가 본 것처럼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가시투성이들이 이상한 둥그리가 비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재미있어 했습니다. 그들은 그 둥그리가 감시병실 안에 감금된 것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거기가 제격이고 말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일을 배워서 우리네처럼 만족스러워하게 될 때까지는 거기 있어야지. 하기야 둥그리가 확실히 만족해 하는 것 같다는 것은 그들도 인정했습니다. 왕의 투시쇼가 끝나자 모든 가시투성이들은 곧 피곤해져서 자러 갔습니다. 왕은 성에 있는 자기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고문관들도 감식관도 의사들도 자러 갔습니다. 그날은 매우 바쁜 날이었습니다. 가시 마을의 모든 이들이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알 길이 없었지만 그러나 바야흐로 퍽 기이한 어떤 일이 일어날 참이었습니다. 제6장 그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러다가 조금 심하게 그러더니 정말로 심하게 쏟아졌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대개는 봄에 농부들에게 필요할 때만 비가 왔고 와도 아주 부드럽게 내렸습니다. 가시투성이들은 물론 비를 맞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했습니다. 빗방울이 묻으면 가시들이 처지고 색이 바를 우려가 있으니까요. 이거야말로 가시투성이들에게는 가장 난처한 일이지요. 특히 늘 위험 있고 깔끔한 차림을 하게 되어 있는 왕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했고요. 그러니 왕이 귀가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가 나며 온 성이 뒤흔들리는 것 같을 때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즉시 가시도시의 가시투성이들이 그런 사나운 폭풍 때문에 얼마나들 무서워할지 알았습니다. 왕으로서 그는 그들을 살펴보러 마을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들 허둥댈지도 모르니까요. 왕은 얼른 차를 불러 타고 가시도시로 서둘러 내려갔습니다. 천둥 소리가 쾅쾅 울리고 사방에서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일찍이 이처럼 폭풍이 불어댄 적이 없었기에 왕은 이런 경우에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모든 이가 자기 자신의 왕이 될 수 있다고 한 둥그리를 생각했습니다. 그거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왕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자가 자기 자신을 이끌 수밖에 없겠지. 정말 어리석은 둥그리로군. 왕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건 내 일이야. 내가 왕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왕은 가시도시를 향해 내려갔습니다. 갑자기 빛이 번쩍하며 눈앞이 아찔해지더니 벼락이 차를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차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공중으로 붕 뜨는 것 같았습니다. 왕은 자리에서 세차게 튀어 올랐다가는 차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어찌나 느닷없이 심하게 튀어 올랐던지 그만 왕관이 굴러 떨어졌고 가시도 하나 부러질 뻔했습니다. 왕은 왕관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동안 몹시 어지럽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현기증이 멎자 그는 일어나서 자기 자리와 운전석 사이에 처져 있던 휘장을 열었습니다. 운전석을 보고 왕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둥그리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미처 입을 뻥긋할 틈도 없이 왕은 창문을 통해서 그들이 실제로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얼마나 높이 떠 있었던지 가시도시는 까마득히 멀리 작은 점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왕은 자기가 우주를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연기 같은 구름을 지나쳤습니다. 왕은 전에 소성단을 본 적이 없었지만 소성단임을 알아봤습니다. 그들 중 몇 개가 자동차에 달라붙어 부드러운 누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바로 코앞에서 왕은 수많은 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교적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는데 자동차 밖으로 색색까지 거대한 뭉게 구름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뭉게 구름들이 꼭 가시투성이들처럼 생긴 것을 보았을 때 왕이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게다가 바로 창밖에 꼭 자기처럼 보이는 빨갛고 하얀 커다란 구름을 보았을 때 얼마나 더욱 놀랐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왕은 신경이 곤두서며 머리가 핑핑 돌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는 그 가시투성이 왕 구름을 향해서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속으로 바로 그 심장 부위가 되는 곳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은 아주 깜깜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계속 움직이더니 바위처럼 딱딱한 것에 부딪히면서 갑자기 멎었습니다. 차가 멈추자 둥그리가 내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혼자 깔깔대고 웃으면서 눈동자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괴상한 놈이야. 왕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둥그리는 땅바닥에 대굴대굴 구르며 웃어대고 있었습니다. 정말 정서가 불안한 녀석이로군. 어리둥절해진 왕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속절없이 둥그리가 자기 가시를 잡고 이끄는 대로 바위 끝쪽으로 따라갔습니다. 왕은 자기가 바위 끝에 서서 깊디 깊은 협곡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협곡은 경외심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웠습니다. 왕은 그저 이야, 야 하고 감탄할 뿐이었습니다. 왕은 둥그리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이것이 전하의 왕국입니다. 둥그리가 협곡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둥그리는 어른어른 빛나는 황금 왕관을 왕의 머리 위에 씌워주었습니다. 이것은 전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둥그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하는 이 모두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 저건 무엇이냐? 왕은 어리둥절해서 물었습니다. 보여드리지요. 둥그리가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왕을 붙잡고 바위 끝에서 뛰어내려 둥둥 떠서 협곡 속으로 깊이 깊이 날아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겁이 났으나 왕은 웃고 있는 둥그리에게 서서히 믿음이 갔습니다. 그들은 광활한 우주 속을 매우 조심스럽게 비눗방울처럼 떠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야말로 기막히게 아름다운 일이구나. 왕은 생각했습니다. 왕이 된다는 건 정녕 얼마나 아름다운가. 왕은 말했습니다. 왕은 둥그리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둥그리는 없었습니다. 제7장 둥그리 왕은 외쳤습니다. 둥그리 어찌나 크게 고함을 질렀던지 그만 왕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침대에 일어나 앉아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밖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린 흔적도 없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아침이었습니다. 처음에 왕은 몹시 얼떨떨했지만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두가 꿈이었습니다. 하나의 비전. 그러니까 그게 바로 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서히 그는 가시투성이 도시 안이 떠들썩하게 붐비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성의 창문에서부터 그는 마을의 모든 가시투성이들이 뛰어 돌아다니며 서로가 위태로우리만큼 가까이 다가가서 신나게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쩐지 왕은 가시투성이들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가 않았습니다. 왕은 주섬주섬 옷을 입고서 자기 자동차를 불렀습니다. 차에 가벼운 누르스름한 먼지가 덮여 있는 것을 보고 그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정말 위험이 없군. 운전사에게 차를 닦으라고 명령해야지. 그는 자리에 앉자 즉시 운전석의 휘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운전사를 보고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차는 이내 마을에 다다랐습니다. 왕은 많은 가시투성이들이 서로 대화하느라고 너무 정신이 팔려서
왕이 지나가는데도 환호성을 지르거나 손을 흔들지도 않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정말 별난 일이군. 왕은 생각했습니다. 왜들 이렇게 흥분해 있는지 이유를 알아내야지. 그래, 우선 내 꿈 이야기부터 들려주마. 내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아들 할까. 왕은 갈색 경찰 가시투성이 옆에 차를 세우게 하고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꿈을 보여줄 테니 모두들 투시 장치를 켜도록 일러라. 하지만 이봐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왕에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다니 예산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꿈을 꾸었는걸요? 사실은 모두가 같은 꿈을 꾸었다고요. 우리 모두가 간밤에 느닷없이 몹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꿈을 꾸었는데 그때 경찰은 왕에게 꿈에서 왕의 차와 매우 비슷한 자동차를 둥그리가 운전하고 와서는 어떻게 자기들을 구해주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꾼 꿈과 똑같은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갑자기 왕은 병원 집중 감시실에 갇혀있는 둥그리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안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즉시 거기로 가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둥그리에게 물어봐야겠다. 그들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들은 급히 왕을 감시병동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민첩하게 자물쇠를 열고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름다운 파랑 둥그리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제8장 가시투성이들이 감시 병실을 열었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둥그리 대신 방 한가운데 놓인 책상 위에 어른어른 빛나는 황금 왕관이었더랍니다. 그 왕관 옆에 조그만 쪽지가 놓여 있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모든 가시투성이들에게 이것은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둥그리. 그 쪽지와 왕관을 보자 왕은 혼자 깔깔 웃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고는 큰 소리로 껄껄 웃기 시작했답니다. 또 그러다가 어찌나 몹시 웃었던지 뒤로 넘어질 뻔했더랍니다. 감식관도 웃기 시작했습니다. 고문관들도 웃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웃으며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시마을에 사는 모든 이들이 땅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웃어댔습니다. 가시투성이들은 사흘 동안 웃어댔고 그 후로는 만사가 전과 같지 않았더랍니다. 해마다 가시도시에서는 사흘 동안 내내 웃음의 축제를 벌인다고 합니다. 가시투성이들은 특별한 의상을 차려 입는답니다. 그리고 서커스도 벌인답니다. 마치 광대처럼 행동한답니다. 갖은 어리석고 우스운 짓들을 다 한답니다. 또한 해마다 축제 때면 가시투성이들은 서로 점점 더 가까워지고 그들의 가시들이 점점 더 짧아져 가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따금 둥그리가 시골을 돌아다니며 깔깔대고 웃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이들조차 덜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들은 그저
공상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지요.